나는 왜 불어 미나상 konnichiwa. 요코소 외부로 일본어 세계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부로 일본어 세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외부로 일본어 세계 여행에 안내를 할 일본어 도우미 원미령입니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외부로 일본어 세계 여행이라는 것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외부로 일본어 세계 여행이라는 게 어떠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로 일본어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총 12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초급 단계 중에서도 A 과정, 가장 첫 단계의 첫 발을 디디신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이 A 과정이라고 하는 데서는 총 25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일본어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는 문자, 발음,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어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죠? 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정말로 일본에 대한 정보를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자막 아니면 해석 이런 거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는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는 일본어 세계여행 그것도 외부로의 일본어 세계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일본어가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어때요? 해볼 만한 여행이겠죠? 자, 이 도움이 한번 믿어보세요. 따라오실 거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오늘의 이렇게 간단하게 외부로 일본어 세계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의 일본어 여행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행에 들어있는 히라가나 5개의 글자와 발음 그리고 이 5글자가 쓰인 5개의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이 아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배울 히라가나는 이 아행에 들어있는 아, 이, 우, 에, 오 이 5글자와 오늘 배우실 단어는 아이, 이에, 우에, 에, 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 히라가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일본어를요, 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히라가나, 그 다음에 가타카나,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한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일본어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히라가나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예전에는요, 일본에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이도 문자처럼 중국에서부터 한자음을 빌어다가 간단하게 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놓고 이제는 우리한테도 문자가 필요해 하면서 막 연구를 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히라가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라가나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의 대표적인 문자다 하고 나오고 히라가나 와타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히라가나가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한자를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흘려 쓴 글자에서 히라가나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라가나의 모양은 이렇게 모두 둥글둥글하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이 히라가나만으로는 부족해서 또 다른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한자의 한 부분만을 따서 간단하게 만들어낸 가타카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가타카나의 모습을 보시면요, 굉장히 간결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가타카나는 주로 외래어 또는 외국어, 그 다음에 모양을 나타내는 즉 비가 주룩주룩 온다의 주룩주룩과 같은 의태어, 의성어는 고양이가 야옹 야옹 하고 온다 할 때 야옹과 같은 의성어를 쓸 때 씁니다. 그리고 일본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자입니다. 자, 한자와 히라가나가 이렇게 함께 쓰이고 있는 이해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자, 이런 한자를 일본어로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일본어를 표기할 때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라고 하는 것이 함께 쓰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라가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아, 이, 우, 에, 오라는 5개의 단과 1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서 모두 50개의 음이 있는데요. 사이에 글자가 없는 빈칸이 보이시죠? 이것은 예전에는 여기에 다 글자가 들어있었지만 요즘에는 쓰이지 않는 것들이라서 빈칸이 되었습니다. 쓰이지 않는 글자가 많아서 빈칸이 늘면 여러분의 부담도 그만큼 주니까 좋죠? 자, 이렇게 5개의 단과 10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표로 만든 것을 50개의 음을 적은 그림이라고 해서 50음도라고 부릅니다. 이 50음도 중에서 오늘은 가장 앞에 있는 아행의 5개를 익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요,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컴퓨터를 다 켜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펜, 그리고 연습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글자를 외우고 그 다음에 글자 쓰는 법을 배우고 발음을 익히실 때는 직접 펜으로 쓰셔야 돼요. 저런 소리군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펜과 연습장을 꼭 준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래와 와다시토 미나산노 약속 데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선 아행에서 맨 머리에 나와 있는, 맨 위에 나와 있었던 거 있죠? 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아를 발음할 때 요령은요, 우리나라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요. 아 하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아라고 하는 글자는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우선 이치, 니, 상 하고 적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죠? 이치, 니, 상 하고 적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면서 이치, 니, 상?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데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순서를 적으면서 이치, 니, 상 그랬으니까 아, 저게 1, 2, 3이란 뜻이구나 하고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어라고 하는 거는요, 일본어뿐만 아니라 외국어죠. 외국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저럴 때는 저런 표현을 쓰는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우선 귀로 듣고 몸으로 익히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이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이와 마찬가지로 발음을 하시면 돼요. 이.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씁니다. 이치, 니, 이치, 니. 쓰는 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라고 하는 히라가나인데요. 이 우를 발음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우 같은 거를 발음할 때는 우선 입에 힘을 주고 입을 조금 앞으로 내밉니다. 우. 이게 우리나라의 우라고 하는 모음인데 일본어의 우는 우처럼 입에다가 힘을 주고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좀 입에 힘을 빼고 우와 의의 약간 중간 발음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우 하고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 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 모음에 발음하는 요령입니다. 입에 힘을 좀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라고 하는 글자는 어떻게 쓰는지 함께 볼까요? 우라고 하는 글자는 우선 위에서부터 적습니다. 하나, 둘, 이치, 니. 자, 이제 적는 표현 이해가 되셨죠? 이거보다요, 지금 보신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 있는 글자도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께서는요, 외부로 일본어 여행의 원칙에 따라서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글자를 외워보도록 하죠. 나중에요,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비슷한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하는 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라고 하는 건데 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모음의 에와 마찬가지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선 위에 있는 것부터 적습니다. 이치, 니, 상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이치, 니, 상.
자, 치읓과 비슷하게 쓰면서요. 뒷부분에서 약간 꼬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에라고 하는 거 갈지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 글자 잘 외워두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하실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오라고 하는 것은 오. 발음은 쉽죠? 그러니까 이 아행에 들어있는 5개의 중에서 발음에 유의하셔야 될 것은 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는 우선 요 위에 있는 것부터 적습니다. 이치, 니, 상, 뭐 이치도, 이치, 니, 상.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익혀야 될 5개의 단어가 모두 소개가 되었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 아행 중에서는요. 아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본 글자가 좀 비슷하게 생겨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구별해서 익혀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 도우미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셨는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요. 이 5개의 글자가 우리가 나온 그 5개의 글자가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쉽게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 이거는 사랑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인데 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자 보시면서 좀 발음 같이 따라해 보세요.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은 발음도 따라하면서 글자도 적어보면 더 좋겠죠. 자,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말합니다. 이해, 집.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이것은 우에라고 하는 것은 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라고 할 때는 우에. 자, 그럼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건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나오죠. 너무 쉬웠나요? 자, 이것은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림이라고 할 때는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확인해 볼까요? 하나만 더 가지고.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읽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오라고 읽는데 아오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파란색. 자, 이렇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벌써 5가지 글자만 가지고도 다양한 단어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일본어 첫걸음을 내디디셨으니까 5개의 글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아행에 나와 있는 5개의 글자와 발음을 익혀보셨습니다. 아, 이, 우, 에. 오라고 하는 5개였는데요. 이 중에서 나머지, 우를 제외한 나머지 아, 이, 에,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음과 거진 비슷한 발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는 우 하는 식으로 입을 동그랗게 힘을 주어서 앞으로 내밀면서 발음을 하지만 일본어일 경우에는 입술에 힘을 빼고 우 하는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일본인의 발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아, 이, 우, 에, 아이, 이에, 우에, 에, 아오. 자, 오늘 공부하신 단어 중에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는 왜 온돌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전통 가옥에는 다다미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말하는 아파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층 아파트를 아파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한 2, 3층 되는 목조 건물이라던가 그래서 별로 이렇게 넓지도 않고 학생이라든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좀 좁은 공간을 말해요. 임대주택을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층 아파트는 일본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만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외부로 일본어 세계여행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안내를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만난 이 일본어 여행이지만요. 아마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재미있어지실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 내일 또 만나요. 네, 미나상, 사요나라!